이게 와우 하면은 반도체 수요에 내년 수요나 내후년 수요에 임팩트가 있습니다. 장이 만만치 않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오른 거 쫓아가지 말고 틈새가 나는 걸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TSMC도 많이 빠졌다. 재고가 아직도 소진이 덜 된다. 이 회사 가려면은 그런 넘버가 아니고 리레이팅이 돼요. 반도체 말씀드릴게요. 네, 반도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바닥을 지지해주고 올라야지 장이 2,500이고 다시 가고 6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엊그저께 빠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있는데, ASML 코멘트, TSMC 코멘트. 그럼 어저께는 드디어 대만의 서버 ODM 만드는 회사에서의 하이닉스에 대한 오더 컷에 대한 주문, 이 얘기까지. 이 세 가지 겹쳐져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맨 끝에 얘기하면은 중국 대만에 ODM 서버 만들면 서버를 다 미국이 다 만들지 않거든요. ODM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휴대폰 그 중에 W 회사라고 있어요.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WY를 시작하는 회사였는데, 그러면서 오더컷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빠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ASML이라고 장비 업체 큰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도 얘기하기로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EUV 좋다고 했는데, EUV 좋다고 했는데 오늘 뭐가 나왔냐면, 오늘 어느 애널리스트가 잘 못 봤지만 ASML 그 투자 등급을 하향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ASML 한 3% 넘게 빠졌어요. 장도 빠졌는데 더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왜 ASML 빠졌냐 하면 또 TSMC 얘기를 하는 거예요. TSMC도 많이 빠졌다. 수주가 재고가 아직도 소진이 덜 된다. TSMC한테 오더를 내는 고객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한 며칠 전부터 나왔거든요. 차량용 빼고는 다 안 좋다. 이게 차량용은 괜찮다. 차량 빼고 모바일이고 뭐건 다 안 좋다. 뉴오프닝도 효과 별로 없다. 그 다음에 TSMC가 잘 나가는 종목은 물론 3나노 이런 게 있지만은 3나노 비중은 아직 적어서 영향을 미치는 게 한 자릿수니까 요거는 하반기다. 그러면 상반기는 애매하잖아요. 이래서 TSMC가 지금 많이 빠졌어. PER이요. 얘가 엄청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아까 SM 비슷한 마진이 30몇 % 나오는데, 이게 성장성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 상반기 하니까 이게 PER이 지금 20배 이하일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상당히 싼 거잖아요.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하고 아까 오더 컷, 서버 업체 ODM 중에서 그게 하이닉스한테 직격 맞으면서 어제 빠졌는데, 오늘은 아까 다시 모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애주어라는 클라우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얘기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나온 게 있죠. 미국의 대통령께서 마이크론이 그 중국의 제재를 받아서 중국에 못 판다. 중국이 3월 말에 그랬잖아요. 마이크론, 너네 뭐 사이버 시큐리티 이슈 있어서 검토해보겠다. 이런 개 같은 잡소리를 하는 바람에 미국이 바이든 개 같은 잡소리. 개소리면 개소리지 개 같은 잡소리는 또 뭐야? 바이든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잡소리는 그러니까 러비쉬는 너무 약하고 damn 러비쉬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걸 메꾸면은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 말짱 효과잖아요. 그렇지. 마이크론만 손해지, 미국만. 그래서 마이크론이 빠졌죠. 네. 그저께도. 이거는 이제 어저께가 아니고 이제 그저께 빠진 건데,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 매출 비중 25%나 있는데 어떻게 해? 그쵸? 만약 이게 무시되면. 근데 비어있는 게, 예전에는 말이죠, 중국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디램 업체는 하이닉스였어요. 내가 옛날에 기억하기로는 7년, 10년 전에 이게 하이닉스는 매출의 거의 40%가 중국이었어요. 요즘 줄어서 한 20% 준 것 같고, 삼성전자는 10% 초반. 요거 이슈잖아요. 그래서 같이 부담을 느끼는 거지. 우리 팔지 말라는. 근데 니네 팔지 말어. 얘가 비용. 그럼 어떻게 돼? 아유, 오버 서플라이인데 이거 못 팔면 우리도 계속 오버 서플라이에서 심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가가 이래저래 그 정도 해가지고 어저께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버틴 거 보면은 그래도 턴어라운드의 기대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단초를 준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를 핑계를 삼아갖고. 삼성전자 실적 나와야 되니까 내일까지 보는 거고, 하이닉스는 그거 일단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여기 KB에서 나온 거는 그래서 삼성전자 안전적이에요. 보세요. 1년간 뭐 마이너스 심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불안하게 이렇게 된 거, 최근에는 올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PBR이 여기 1.2배잖아요. 적자가 엄청나요. PBR 1.2배 어떻게 가? 이렇게 지금 주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볼까요? 삼성전자가 최근 한 5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한 PBR이 한 1.8배까지 갔어요. 네.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상승 사이클이 아니니까. 이건 요원한 얘기고. 상승 사이클이 가고 이렇게 돼야지 9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상승 사이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걱정이 많이 됐을 때 PBR 로우 사이클. 낮을 때 평균이 1.1배거든요. 그게 58,000원이고. 지금은 이 다운 사이클에서 좀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미드 사이클을 가볼까? 그게 75,000원이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주가가 여기 버티고 있어서 다행. 그래서 이 58,000원 아무도 안 가지. 이게 다 아는데 이 58,000원 냅두겠어요? 그렇지. 네. 근데 또 이게 중간 사이클 정도를 우리가 회복했다고 단언할 수 있겠어요? 아직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75,000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베팅에 아까 그런 좋은 얘기가 서버나 이런 구체적이 나오면은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먼저 튀고 그럼 삼성전자 튀고 그러면 7만 원 갈 수도 있겠지. 네. 그 지금은 오늘은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 나온 얘기가 1000만 다행. 장이 미국이 무너진 거 대비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장외에 나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버티니까 1000만 다행인데 내일 삼성전자까지 이게 나와야지 이게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지 확인될 수 있다. 사실 현대차도 좋게 나왔어 실적이. 그렇죠. 근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세지 않죠. 어제 많이 올라서.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제가 봤을 때는 재고가 아직 부족하고 그러니까 재고가 많지 않다는 거죠. 반도체 반대죠? 재고가 없어서 많이 못 판다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 더 가야 되는데. PBR. 그래도 어제 5% 가까이 4.7% 오르고 오늘도 3% 가까이 지금 2.7% 오르고 그래? 있으니까. 더 갈 수 있었는데 회사가 이런 얘기만 했으면은 실적이 좋아서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회사가 그런 얘기는 안 했어. 뭐라냐면 가이던스 올해 준 거 있는데 에너지 물어봤죠. 왜 가이던스 더 높여야 되지 않아요?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왜? 어떤 에너지도 1분기 좋은 실적이 2분기에 뽀꼬라진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2분기도 이어진다고 보거나 1분기 어느 높았으니까 1분기는 내려가더라도 YY는 좋다 보는데 하반기 이렇게 연관은 가이던스 상향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 아닙니다. 아직은. 왜? 매크로가 워낙 불안해서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10명이 다 9명은 좋게 얘기했는데 목표 주가 올리기도 하고 뭐 유지하기도 하는데 한 군데가 두 군데에서는 상고하죠. 워낙 상정이 좋아서. 이 회사 가려면은 그런 넘버가 아니고 리레이팅이 돼요. 저번에 한번 현대차 나가면서 좋게 얘기했잖아요. 북밸류 했을 때, PER 했을 때 7배, 그렇죠. 6배인데, 도요타나 뭐 이런 데 했을 때 갭이 계속 있는데, 이거 좀만 좁혀도 그래도 30만 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좋은 거다, 이렇게 리레이팅 얘기하는데, 배당도 많이 주고 하니까. 그거를 투자가들 받아들여지면은 이게 시점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사이클 주식의 전형적인 매크로의 둔화, 이렇게 되면은 한 6월까지 가다가 하반기에는 조금 수그러들면서 다른 걸로 교체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나마 현대차 실적 좋게 나오고 아까 마이크론, 하이닉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그래도 다른 게 조정이 받더라도 버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결론은 장이 만만치 않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오른 거 쫓아가지 말고 틈새가 나는 걸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쨌든 바닥은 잡은 것 같죠? 이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그래서 목표 주가를 1.45배 하면은 7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항상 보는 거예요. 5만 5천 원까지는 안 가고, 이제는. 외관에서. 만약에 적자 많이 난다. 삼성전자 얘기가 1분기 실적이 내일 나오잖아요. 근데 2분기 실적 2천억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분기 6천억 흑자 났잖아요. 2분기는 최소한 얼마 적자해서 누구는 1조 적자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현실화되면 삼성전자 이게 말이 돼요? 북배로 더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서 5만 5천 원 얘기를 안 하지만 그렇게 2분기 적자가 엄청 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거나 우려하는 애널리스트조차도 목표 주가는 왜 8만 원일까? 그렇죠? 7만 원일까? 걔네들은 또라이인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탄력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감산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바닥은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20분 동안 떠들었는데 사이다 같이 확 터지는 거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죠? 남는 거는 개잡소리밖에 없어요. 개잡소리. 장이 그래요. 개잡 같은 재기. 그러니까 확 터진 게 없는 거는 와우가 없어서 그래요. 와우. 그러니까 전기차 막 테슬라가 와우 했잖아. 3, 4년 전에. 근데 자율주행차가 또 한번 붙어가지고 와우 해야 되는데 올 초에 와우 하려고 했던 거는 AI. 챗 GPT가 와우 했던 거잖아요. 난리가 났다가. 그래서 미국 시장을 올린 요소도 그거라고 그렇지.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는 AI에 실질적인 수혜받은 게 별로 없거든요. 하이닉스, HBM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와우가 없는 거예요. 한국을 끌어나가는 거는 IT고. 2차 전지, 전기차 말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거는 2025년이 될지 27년이 잘 모른다만, 전기차부터 느끼는. 그러면 와우 한 거는 결국 AI가 와야 되는데,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임팩트는 정말 말씀드렸죠. 지금 3%잖아요. 앞으로 갈 수 있지만, 3%? 누구 선전하는 것 같다. 그거 아니고, 5%? 와우. 와우 하려면, 우리가 아는, 이게 만져지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만져지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오느냐? PC건 서버건 휴대폰이건 컴퓨터건,
그렇잖아요. 그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혹시 기대하는 거. 혹시 기대하는 거. 아, 저거 MR. 오늘의 정점. 이게 제가 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미는 거 아닌데 기사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애플의 MR. 동의 안 하면서 왜 얘기? 동의 안 하는 게 잘 모르겠어. 제품을 안 봤으니까. 나오고 해보고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사 나온 거 한번 보자 이거지. 기사가 난 이 포인트를 우리가 하나하나 5월, 6월 달 점검하면 혹시 올 하반기에 와우 할까? 혹시 이런 미련을 가지면서 한번 봅시다. MR이 믹스드 리얼리티 하도 비슷해서 AR, VR 섞어서 뭐 XR이라고 그러고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뭐가 됐든 하여튼 가상현실하고 뭐 이런 거 짬뽕한 헤드셋을 누가 갖고 있어요? 메타 갖고 있죠. 근데 그 시장을 들어오는 거죠. 메타. 예? 메타 갖고 있는 시장을 들어오는 거죠. 그 시장을 들어오는 첫 번째 제품을 리얼리티 프로라고 해서 현실감 있게 해주는 프로 같은 제품을 만들었다. 6월 5일 날 한 달 남았네요. 얘네 개발자 회의에서 항상 이때 보면 디벨롭해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애플이 새로운 신제품을 없던 걸 만들어내서 한 거는 한 5, 6년 전인가? 왓츠인가? 뭐 뭔가 그거 하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한 5, 6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걸 내는 거예요. 그게 한 10가지 정도를 기사가 적었더라고. 10가지 새로운 게 있습니다라고. 이 10가지 새로운 게 진짜 얼마나 와닿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껴지면 이게 와우 하면은 반도체 수요에 내년 수요나 내후년 수요에 임팩트가 있습니다. 와우하지 않는다? 그럼 맨날 또 휴대폰 얘기하고 중국의 뭐 오프닝 얘기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좋아야지 우리가 와우하는 거잖아. 그렇지. 예, 10가지 피처가 어떤 것인지 지금 글로만 가서 모르는 거잖아. 6월에 철쳤을 때. 예, 이거 보자는 의미에서 가져왔어요. 어떤지 합시다요. 4K 마이크로 OLED. OLED가 LCD보다 뭐 현명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메타에서 나온 그 있거든요. 헤드셋. 그거는 LCD래요. 그러니까 뭔가 선명할 것 같네. 3000 픽셀. 그 정도 느껴주시고. 카메라가 12개 이상입니다. 여기 헤드셋이 12개 어디 들어가 있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리얼리티를 느끼려면 항상 위에만 보는 게 아니고 밑에 이 자기 움직임 이런 것도 관찰해야 되는데 그전에 그게 없었나 보죠? 2개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뭘까 궁금하고. 세 번째는 홍채 스캔. 우리 눈동자를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얘가 헤드셋을 우리 눈동자를 스캔하는 거예요. 우리 움직임을. 자동차 졸면 안 되지 생각하는데 또 헤드셋을 이 같은 헤드셋 똑같은 움직임을 여기 같이 보잖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대요.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즐길 수 있나 보죠. 두 사람의 홍채 인식을 동시에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메타 퀘스트보다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왜냐면 가족끼리 지금도 혼자서 메타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렇지. 게임하거나 뭐 여행하고 있으면 너 혼자 놀아라. 안 되지. 뭐 같이 부부가 같이 보든가 아이하고 같이 보든가. 네네네. 그런 게 있죠. 한 명 페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게 된다면 와우네 진짜. 그렇죠. 근데 어지러우면 안 되죠. 어지러움이 덜해야 돼. 하여튼 봐야 돼. 근데 가볍고 선명하면서도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얘기고 표정 추적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손동작하고 우리 피부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도 뭐 모듈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 또 재밌는 건 이 허공이잖아요. 허공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상의 키보드가 떠서 이렇게 하면은 실제는 키보드 없잖아요. 뭐 스마트폰 연결할 것도 없이 이게 입력이 된대요. 에어 타이핑이라 해가지고 신기하죠. 와우. 근데 얼마나 실제 그럴지는 접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아니 우리 영화에 보면 이러잖아요. 그냥 화면 딱딱 손으로 탁탁 치우고 뭐 하고 탁 누르고 뭐 그런 거 있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타이핑이라니까 어느 타이핑. 정도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상의 버추얼 키보드를 이용해서 문자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키보드 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편리하다는 건데 이것도 새로운 피처 중에 하나입니다. 10개 중에서 지금 6개 얘기했죠. 2, 6개. 그다음에 네 번째. 왜 10개나 했을까요? 사람들이 외우기 좋게. 3개 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10개를 어거지 늘어났더라고요. 7번째. 근데 이게 헤드잖아요. 무거우면 안 돼. 이게 관건이야. 가볍다고 가벼울 것으로 본다 그러는데 메타 퀘스트 프로가 나온 게 722g이래요. 무겁습니다, 이거. 그렇죠. 무거워요. 머리 쓰고 나면 아마 머리 고기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몇 분은 괜찮아. 이게 뭐 한 번 쓰면 한 30분 이상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겁다고. 그래서 여기가 리얼리티 프로를 처음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한 1, 2년 전인가 작년에 나왔을 때는 이게 그때 기사로는 뭐 300g이다, 250g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가벼울지 이게 퀘스천인 것 같아요. 다 좋아. 너 어디로고 쓰라고. 얼마나 가볍게 할 거냐. 가볍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배터리가 중요하죠.
2시간 한대요. 허리에 착나 배터리 별도로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2시간 한다니까 그건 오케이. 근데 원하나 저러나 가볍고 뭐 화면 좋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 내 동작을 다 인식하고 다 좋은데 뭐 할 게 있어야지 그거 갖고. 앱이 중요한데 보시면은 이게 맨 밑에부터 미국 사람 이런 거 좋아하니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렇지. 맞죠? 바로 거기서 내가 야구나 축구 같은 거 그렇죠. 하면. 그래서 근데 그걸 또 보는 게 메이저리그 뭐 축구인지 메이저리그 이런 거 하는 거 가상에서 이걸로 전용 볼 수 있는 앱을 또 개발 중이라 그랬는데 개발 중이니까 6월 할 때한테 그걸 연결시켜서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가상으로 책을 바로 볼 수 있는 거 애플북스. 그다음에 가상으로 누구랑 같이 페이스타임, 페이스토크 하는 거 여러 가지 있답니다. 뭐 얼마나 많은 게 실제 있는지 바로 쓸 수 있는지 한 6개월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도 변수인 거죠. 다양한 앱 경험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준비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마지막으로는 기술력의 자랑이죠. 이런 걸 다 구현할 때는 반도체 칩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애플이 맥북 할 때도 자기네 칩을 자기랑 개발했단 말이에요. M2라고 있는데 그게 가장 M1 다음에 성능이 좋은 건데 그거 2개 해가지고 실리콘 칩이 돼 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애플 워치 왜 처음으로 8년 만에 나온 거랬잖아요. 가격이요 3,000달러입니다. 아, 비싸네. 그러니까 가벼워야 되는 거, 얼마나 가벼운가, 얼마나 다양한 앱을 할 게 있는가, 그다음에 가격.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관건인 것 같아요. 3,000불이면 4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나온 거 메타 그런 게 1,000불일 거예요 아마. 물론 아까 더 무겁고 뭐 하니까 1,000불에도 안 팔릴 제한적으로 팔리겠지만 이런 것이 1,000불, 2,000불 사이가 뭐가 있었을까? 우리 그 폴더블 폰 이런 게 있었죠. 아니 우리가 그 와우, HD TV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죠. 가정에다가 이거 3,000불. 대형 화면 이거를 TV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 수요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죠. 예. 만약 이런 구현만 한다면 하면. 얼리어답터와 그렇죠. 예. 1년에 이제 1,000만 대, 2,000만 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 따라갖고 이 메모리가 여기도 안 나왔는데 낸드건 디램이건 그런 거 분위기 가면은 뭐 당연히 이 관련돼서 주식이 먼저 간 주식도 있어요. 선익 시스템인가? 이거였나? 하여튼 애플에 뭐 관련돼 가지고 걔네들이 무슨 증차 이거 하려면 반도체 장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뭐 한다 그래서 그런 주식도 많이 가겠는데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포인트 얼마나 가볍고 다양한 게 얼마나 있고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 일단 표면적으로는 LCD가 아니고 OLED건 여러 가지 뭐 에어 타이핑이 두 사람이 갈 수 이런 프로세스는 흥미를 끈다. 이런 거 지금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우. 네. 뭐 그런 건성으로. 그러니까 진짜 지금 메타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네. 전부 이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는데 자꾸 연기가 되면서 맞아요. 실망했죠. 실망을 했는데 이게 지금 6월 달에 우리가 이거 그 품평회를 할 수 있다 쉽게 이 얘기죠. 품평회인지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여준대요. 보여준대. 디벨로퍼 컨퍼런스 이거예요라고 테슬라 하듯이 보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변곡점입니다. 좀 뭔가 저게 나오면 근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얘기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의 세상이 딱 펼쳐진다 그러면은 그 기대 심리가 확 앞당겨지면 내년 거가 땡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면은 사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아마 관련된 앱들이 컨텐츠들이 쫙 만들어질 거라. 돈이 그렇죠. 된다고 하면 이게 뭐 저기 닭이 먼저 맞느래요. 그러면 확 돈이 되면 들어오겠죠. 그렇죠. 3,000불.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시장이 넓어지면 또 다운되겠죠. 네, 그렇죠. 뭐가 먼저냐. 조금 비싸 보이지만 말씀드린 9가지 피처의 상당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뭐 쓰는 사람 어느 정도 있지 않겠나. 네,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